단전호흡과 음교맥의 비밀.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 관심 끌려고 넣은 게 아니고 진짜 비밀로 전해진 내용이라서 제목을 이렇게 단 것인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은 비밀이 아니겠죠. 이 내용을 통해서 후천개벽과 단전호흡이 완벽하게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와도 문제없는 내용이고 이제까지 비밀이었던 이유가 지금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단전호흡과 줄기세포라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기경팔맥고라는 저술은 명대의 이시진 선생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본초강목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약성으로 불리는 한의학에서는 전설의 레전드급이신 분입니다. 중국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 13건을 가지고 있는데 황제내경과 더불어 본초강목이 들어가며, 참고로 우리나라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해인사대장경, 난중일기 등 중국보다도 많은 총 16건의 세계 기록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보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엄청난 분이 자신의 저술에서 장자양의 팔맥경을 인용하였는데, 거기에는 팔맥은 선천대도의 뿌리이며 기의 조상인데 오직 음교에서 캐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고, 이것이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없었던 비밀의 실마리인 것입니다. 이시진 선생은 기경팔맥고에서 방금 말씀드린 팔맥경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놓으셨는데, 해석해 보자면 빈호왈, 빈호는 이시진 선생의 호입니다. 단학에 관한 서적들의 양정하차에 대해 논한 바에 이르러 모두 인맥, 충맥, 동맥, 명문, 삼초를 논하였는데 오직 음교에 대해서 가르친 바는 없었다. 양정하차란 말은 양기로서 소주천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양의 팔맥경에 실린 경맥은 약간 의가의 설과 같지 않으나 내경, 인체 내부를 비추어 돌을 닦아 돌이켜보는 자는 능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니 그 말에 반드시 그릇됨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자양진인이 설마 틀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의학의 레전드인 이시진 선생도 음교맥의 비밀은 몰랐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양진인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이라는 분이 도교의 내단법을 창시하셨고, 자양진인 장백단은 그 체계를 완성하신 분이라 합니다. 북송시대에 사셨고, 내단설은 이후 남송시대에 북종과 남종으로 분파가 되는데, 자양진인은 남종의 창시자로 추정되며 북종의 창시자는 그 유명한 왕중양이라는 분입니다. 왕중양은 김용의 무협소설 사조 영웅전에 나오는 전진칠자의 스승이신데, 왕중양과 전진칠자 모두 실존했던 인물들입니다. 남종은 약 200여 년 만에 자취를 감추고 북종으로 통합되었다고 하는데,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가르침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제자를 만나지 못하면 맥이 끊기고 마는 방식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단법 수련의 오리지널 원형은 북종보다 남종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자양진인 이후로 아무도 음교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것은 음교맥이 자양진인이 공개적으로 전하지 않고 비밀로 감추어둔 디테일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진단의 내단법이 나오기 전에는 불로장생을 위해서 외단법이 유행했는데, 경면주사 같은 것을 먹다가 당나라 황제들 중 최소 6명 이상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내단법은 이러한 방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체 내부에서 스스로 단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경면주사의 색깔을 보면 왜 붉을 단자를 썼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음교맥에서 기를 채취해야 하는지는 자양진인 말고는 얘기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시진 선생도 알지 못했으므로 그 이후에는 어떤 이론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제가 아는 한의학적 지식으로는 뚜렷한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다만 음교맥의 주행이 족소음 신경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선천의 근본이 되는 신장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막연한 추측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밀을 푸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음교맥은 생식기를 지나고 또 눈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족소음신경은 생식기는 지나지만 눈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음교맥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정과 혈의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이 내용은 너무 전문적일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만 가능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으로 들어간 것이고 나중에 핵심은 간략하게 정리되어서 나오니 굳이 상세하게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발생 과정에서 한의학의 혈에 해당하는 RBC, 적혈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우스의 경우 최초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곳은 계란 노른자에 해당하는 욕색, 난황입니다. 그 후에 AGM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간에서 만들어지다가 최종적으로는 본메로, 골수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정신없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가설을 세워보면 RBC를 만드는 원천 기술은 욕색에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수율을 맞추는 실험적인 과정이 AGM에서 이루어졌고 공정이 확립되면 간에서 소규모 생산에 들어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되게 생산이 되면 대규모 단지를 설립해서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 부분이 계란 노른자에 해당하는 난황인데 사람도 발생 초기에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집니다. AGM이라는 부위는 아오르타, 고나드, 메조네프로스의 약자이고 아까 보았듯이 발생 과정 중에서 여기에서 적혈구가 생성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오르타는 심장에서 이어진 대동맥이고 그 주변에 생식선 고나드와 나중에 신장이 되는 메조네프로스가 함께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수화의 축이 되는 신장과 심장이 이 시기에는 함께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AGM 부위이고 대동맥의 혈관 안에서 CD34 세포가 혈관 벽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헤마토포이에틱 스템셀, 조혈 모세포로서 여기서부터 RBC뿐 아니라 혈액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한의학에서 혈이라고 볼 수 있는 적혈구에 관한 얘기였고 이제부터는 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프리모디알 점셀이라는 원시 생식세포가 난황 속에 있다가 AGM이 생성된 시기에 이쪽으로 마이그레이션, 이주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도 난황 속에 있던 원시 생식세포가 AGM에 있는 파란색의 고나달 리치라는 부분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동해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며 이 부위는 나중에 테스티스, 고환이나 오바리, 난소로 분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원시 생식세포들은 정에 해당하는 난황, 즉 계란 노른자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성 내지는 선호하는 환경은 줄기세포들이 분화를 하지 않고 줄기세포로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줄기세포의 일종으로서 DNA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백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산소가 많은 환경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 생식세포들은 산소를 실어 나르는 혈액이 가득 차 있는 대동맥, 아오르타, 혈관 주변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에 가까울수록 산소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들이 선호하는 환경의 산소 농도는 낮고 만약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줄기세포로서의 기능을 잃고 분화를 하게 됩니다. 산소 농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주로 글리콜라이시스, 해당 작용을 통해서 ATP를 얻기 때문에 산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산화적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DNA 손상이 최소화되지만 산소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TCA 사이클의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ATP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활성산소 때문에 DNA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부계가 아니라 모계로부터 받는 이유도 난자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를 돌려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DNA가 안전하게 잘 보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정자들은 난자까지 헤엄쳐 오는 과정에서 정자가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를 돌려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야만 하므로 미토콘드리아 DNA에 손상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과 혈의 관계는 신장과 심장, 줄기세포와 일반세포, 낮은 산소 농도와 높은 산소 농도로 특징을 대별해 볼 수 있고, 줄기세포들은 난황과 같은 농축된 영양소를 요구하지만 일반 세포들은 그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이 혈보다 유지하는 데 훨씬 비싸게 먹혀서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정을 많이 늘려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과 혈 사이의 적정한 비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AGM에서 RBC가 생성되는 시기는 이러한 관계가 가장 원초적으로 나타나는 한 예로 생각되며, 아마도 정과 혈 사이의 적정한 비율이 이 시기에 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의 체질이라는 것이 이때 환경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시진 선생의 기경 팔맥고에 실린 장자양 팔맥경의 내용을 해석해보면 음교맥은 꽁무니뼈의 앞쪽 음낭하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경팔맥은 선천대도의 뿌리이고 기의 조상인데 오직 음교에서 캐내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였고, 이 맥이 움직이면 모든 맥이 다 통한다고 하였습니다. 음교 하나의 맥은 단학의 경전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며 그 위치가 꽁무니뼈의 앞, 방광의 뒤, 소장의 아래, 영구의 위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영구라는 것은 거북이가 목을 내밀었다가 다시 움츠리는 것에 비유하여 남성의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해를 따라 길을 만들어내는 뿌리이며 납을 만들어내는 땅으로 의가는 이것이 있음을 모른다. 이 이후의 내용도 더 있는데 한글 해석이 이 링크에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자양진인 스스로가 이것은 의사들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음교맥의 비밀이 해부학적으로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자양진인의 팔맥경에서 얘기한 음교맥의 위치는 처음에는 꽁무니뼈의 앞쪽, 음낭하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교맥의 경락유주의 위치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일반적으로 음교맥을 회음이라고 해석해 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위치는 꽁무니뼈의 앞, 방광의 뒤, 소장의 아래, 생식기의 위라고 하였는데, 음교맥이 회음이라면 이 위치는 전혀 맞지 않는 위치인데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며 의가들이 알지 못한다고 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양진인이 기술한 위치에는 정확하게 세미날 베지클, 정낭이 있습니다. 원래 정낭은 정자들이 여기 모이는 줄 알고 지은 이름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정낭의 분비물이 정액의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며 이것이 한의학의 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줄기세포들인 정자들이 활동하는 환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해명경에 보면 해명의 뿌리를 찌고 삶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교맥에 해당하는 정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음정 또는 월정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곳에 열을 가해서 에너지를 끄집어내어서 앞쪽에 센터로 보내고 거기서 하복부에 있는 줄기세포들을 모은 에너지체인 단을 이루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명경의 동그라미가 방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해부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이 구도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줄기세포들은 다른 세포들과는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서 혈보다는 정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정자들도 그럴 것이지만 하복부에 메젠키말 스템셀,
중간엽 줄기세포들도 정을 필요로 하고 저산소 환경을 선호할 것입니다. 단전호흡을 통해서 몸 전체에서 줄기세포가 더 잘 활동할 수 있는 저산소 환경을 만들고 정랑, 음교맥을 쪄서 에너지를 이쪽으로 옮겨서 모을 수 있다면 생식에 사용되던 에너지를 재생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때는 척수 반사로 소변을 보기 때문에 소변을 조절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뇌에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듯이 음교맥에 저장된 성적인 에너지를 뇌에서 조절하는 것이 훈련으로 가능할 것이고 음교맥은 음낭, 정낭을 거쳐 눈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도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창 선생의 용어결에 보면 눈으로 길을 명령하는 것이 군에서 깃발을 신호로 하여 부대를 움직이는 것과 흡사하다는 표현이 있어서 이러한 개념에 합치된다고 생각됩니다. 후천개벽의 원리가 북명에서 곤이 붕이 되어 남명으로 날아간 후 북명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게 되고 어두운 곳 없이 모든 곳을 다 밝히는 신무극의 패놉티콘이 이루어짐으로써 오화가 레이저처럼 자수에 집중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자수를 데우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팔맥경과 해명경에 나오는 단전호흡의 원리 또한 그것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단전호흡은 단전에만 집중함으로써 음교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다른 한 가지 요소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확한 위치를 안다면 레이저처럼 정확하게 의식을 집중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양진인은 나이 80세 이후에 진인을 만나 단법을 전수받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이 다 쇠할 나이였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테크닉을 활용해서 성공하셨을 가능성이 클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은 음교맥을 중요시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마치 원래 몸이 허약하였고 평생 63kg을 넘겨본 적이 없다고 전해지는 왜소한 체격의 엘리오 그레이시가 주짓수라는 체계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과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해본 다음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